유방암 환자와 갑상선 결절이라는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결절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인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진료보다 보면 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결절. 결절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이게 결절이란 건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혹이란 뜻이죠. 그렇죠.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3cm가 안 되는 혹을 결절. 아, 그래요? 예. 3cm가 넘으면 뭐가 되나요? 그 이제 우리가 종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 노듈과 종괴와 메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결절의 불리게 됩니다. 차이가 예. 네, 3cm를 기준으로. 보통은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워낙 작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3cm가 결절이고. 조금 넘어도 그냥 결절이라고 결절. 부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절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결절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갑상선뿐만 아니라 맞아요. 모든 네네네네. 유방에도 유방도 결절이라고 마찬가지고. 하죠. 네. 모든 혹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또 여러 가지를 듣고 오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낭종은 뭐예요? 융종은 뭐예요? 이렇게 다들 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저걸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낭종이란 거는 빈 주머니란 뜻입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물이 차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액체가 그래서 이제 그 액체가 찬 거를 보통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기도 옆에 생기는 낭종의 경우에는 공기가 차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낭종이란 건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융종이라는 거는 이제 갑상선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용종. 이렇게 빈 공간 안으로 이렇게 자라 나온 거를 융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용종이 그렇죠.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네. 유방의 경우에는 유방도 용종? 이렇게 그 우유가 나오는 그 관이 있잖아요. 유관, 예. 유관 안으로 자라는 경우에는 융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네. 보통 유두종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런 경우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네. 예. 그 단어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거 잠깐 설명드렸어요. 네. 결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cm 이하의 작은 혹. 우리가 유방에서는 멍울이라는 말도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멍울이라는 예.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결절이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낭종의 경우에는 별로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결절이라는 경우에 그러면 언제 조직 검사를 하고 뒤에 나오네요. 조직 검사에겐 네, 뒤에 네. 나오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 환자에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꾸로 그런 데이터들도 있어요. 갑상선암 환자가 또 맞아요, 유방암도 맞아요. 많이 예. 발생한다라고 뭐 발표한 데이터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이유는 없고 아마도 이제 암에 걸리시면 뭔가 건강검진도 좀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뭐냐면 갑상선암이 워낙 예후가 좋은 암이어서 이걸로 네. 돌아가실 확률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이분들이 검진을 열심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연구들도 있어서 참 요지경 같은 그런 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갑상선 검진을 권하고 있는데 갑상선 검진은 누가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유방암 환자로 어떻게 한정을 네. 한다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유방암 진단됐을 때 갑상선 검사를 일단 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깨끗. 네, 완전히 깨끗. 네. 그런 사람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는 건 좀 그렇다. 아. 그거는 뭐 한 3, 4년이나 4, 5년 있다가 네. 혹시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혹이 발견됐다 그러면 네. 초음파에서 이제 혹이 어느 정도의 암 위험도가 있는지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구별된 걸 가지고 그 추적 검사의 스케줄을 잡으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직 검사를 바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조직 검사가 필요 없다면 위험도에 따라서 6개월이든 맞아요, 맞아요. 1년이든 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보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들은 뭐 굳이 매년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절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는 만져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사실 목에 있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구조물 갖고 혹이라고 오는 맞아요. 사람들도 있지 굉장히 않나요? 많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서 왔는데 네. 의사들은 보고 아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금방 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의외로 많이 오는 게 이 목에 이렇게 쇄골이 와서 흉골이랑 붙는 부위. 네. 이게 이제 이 팔이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쓰고 왼손은 또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그렇죠. 쓰니까 한쪽이 더 커요.
아, 그래서 보통 60대, 70대 정도 되시면 이쪽에 이렇게 블룩 나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딱 갑상선 혹인 줄 알고 오세요. 아, 근데 그거는 스테터넘과 예, 클라비클 붙는 그 예. 정션. 그 예. 조인트가 이 DJ 그 저기 뭐냐 그 퇴행성 퇴행성 관절염이 관절염. 생겨가지고 부어오르면 부어질 수 있군요. 딱 혹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말씀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영상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 보여드리면 찍어서. 이해를 금방 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요 성대 앞쪽에 이 갑상 연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상 그렇죠. 연골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뼈처럼 변해가거든요. 예. 일부씩. 근데 이제 양쪽이 똑같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 차이가 나게 되면은 마치 고기가 좀 두툼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네,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혹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네. 있어요. 그리고 좀 혈압이 높으신 분인데 이게 좀 오래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휘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동맥인가요, 그럼 그게? 네, 동맥이요. 동맥이 그러니까 정동맥이. 경동맥도 있고요. 예. 경동맥 되기 전에 두 개로 이제 그 탈로 가는 동맥하고 날라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무명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네. 쇄골 위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딱 고기가 혹처럼 만져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딱 눌러보면 펄스- 금방 알죠. 예. 뛰겠네요, 그게. 예, 의사들은 보면 확동이. 금방 알 수 예, 있는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동맥이 쭉 올라와서 턱 밑에서 둘로 갈라져서 하나가 이제 뇌로 올라가는데 네. 그 갈라지는 부위가 좀 더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를 혹이라고 오해해서 오는 분들도 이야, 진짜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상당히 네, 많아요. 네. 뭐 임파선 만져서 오시는 분들도 뭐 상당히 많고 그거는 굉장히 흔하죠, 임파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더 드물기는 한데 원래 이제 갑상선이라는 장기가 턱 바로 밑에 이 혀 밑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갑상선이 목 아래로 쭉 내려와서 원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네. 그 내려오는 길에 일부 조직들이 남아 있는 걸 만지는 아.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갑상선하고 붙어 있으면은 이게 약간 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추엽이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떨어져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장소가 다른 데에 갑상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소성 갑상선이라고 얘기를 입사수가 하는데 없어서. 예, 네. 그 두 가지가 혹처럼 오인될 수 있는 아, 또 병변이 되겠습니다. 네. 야, 진짜 다양한 것들이 혹으로 오인되는데 저희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 네, 맞아요. 갈비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혹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방에 여러 가지 그 지방 조직이 있는데 지방 조직이 이렇게 혹처럼 만져지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들 뭐 오인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혹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 혹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죠. 많죠. 실제로 갑상선에 혹이 그게 더 많죠. 그게 더 많죠. 실제로 혹이 만져지거나 아니면 갑상선 자체가 커서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목이 부었어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갑상선이란 장기가 전체적으로 부은 게 있고 부분적으로 부은 게 있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 부은 거는 이제 혹 때문에 부은 경우가 많죠. 네. 네. 전체적으로 부은 거는 갑상선의 염증일 수도 있고 갑상선에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기능의 문제가 있을 기능의 수도 문제일 있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좀 구별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상선이 원래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합니다. 네. 보통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라고 기능 검사.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상이 있으면 피 검사를 추가해서 갑상선 기능 이상의 원인이 되는 몸속에 있는 나쁜 물질, 항체라고 하죠. 자가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네. 자가항체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을 제대로 보는 초음파 검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